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깊은 고민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50대 이후부터는 남은 시간을 더욱 값지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새롭게 알아가야 할 지혜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60대, 70대, 혹은 80대를 지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마음에 와닿고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내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는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수만 명의 어르신과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삶의 본질을 탐구한 그는 후회 없이 충만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철학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쩌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잠시 잊고 지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소중한 진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공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나이를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62이라면 62의 나는 처음입니다. 78이라면 78의 나 역시 처음입니다. 8순, 9순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는 내가 처음 겪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배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은 와다 히데키 박사의 새로운 지혜,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나이 들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생의 아름다운 후반전을 더욱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입니다. 60대에 이르러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50대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새롭게 열립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욱 깊어진 자유를 만끽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만 머물며 책이나 신문만 읽기보다는 가끔은 밖으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영화나 연극을 감상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감동을 공유하는 것 또한 멋진 일입니다. 요즘은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뇌를 건강하게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에 접어들면 누구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적지 않은 분들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아무리 마음으로 힘을 내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60대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70대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 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진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미소 지으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곱씹으며 안타까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한탄하며 눈을 감는 길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답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그 빛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의 제약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지켜본 바로도 후자가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그저 참고 견디는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바로 60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나이를 이미 넘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 리셋, 즉 마음가짐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 몸담으며 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잠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해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자.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자.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인생의 답은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자.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이어서 습관이 형성되며, 결국에는 우리 삶의 방향, 즉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며 보람찬 인생 후반을 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마음가짐부터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일상이 고단하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며 소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이 반드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참고 욕구를 억누르며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60대에 접어들어 가장 먼저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지금껏 긴 세월 동안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다 어느 날부터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마음껏 쓰기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아야 할 시기에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독립하여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시절의 극심한 절약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덜컥 치매에 걸려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 한 끼를 즐기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의외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 행복을 왜 그렇게 나중으로만 미루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만 모으려 했을까? 참고 또 참으며 흘려보낸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음과 건강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고쳐보세요. 돈은 쓸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줄수록 좋은 부모,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로 대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경제력이 있어야만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돈을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애써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분이셨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지. 라고 말하며 고인을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으신 돈은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십시오. 자식에게 진정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기억입니다. 만약 60대가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세대가 소비를 늘린다면 침체된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경기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뿐입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멋진 스포츠카나 한 대 사볼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굳게 지켜왔던 지나친 절약 정신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다음 장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면 미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두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외식을 줄이고 좋아하던 술과 담배,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까지 멀리하며 지출을 극도로 줄이고 노후 준비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뜯어말리고 싶어집니다. 저는 60세부터는 내키는 대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도 거리낄 것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정신을 맑게 지키는 진정한 비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노후를 불안해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심리적인 요인이 클 것입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런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혹시라도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면 암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좋은 병원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다양한 치료법과 예상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떤 방식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비책을 마련해두면 막연했던 불안감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그저 품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만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살짝 뒤집어 보면 불안한 마음만 잘 다독여준다면 얼마든지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돈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때문에 현재를 전전긍긍하며 보내지 마세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보세요. 불안을 잘 다스리는 지혜 역시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삶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것은 밖에서 식사하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대부분 직장 근처 식당이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셨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뭘 먹을까? 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지기도 했죠. 직장인들은 40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식사하러 굳이 나가는 게 귀찮아서, 일을 하지 않는데 점심값을 쓰는 게 왠지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는 밑반찬으로 간단히 때우는 게 편해서 등등.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퇴 후에 식비를 아끼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외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꾸준히 외출하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며 일단 집을 나서면 거리에 늘어선 다양한 음식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낮 시간에 동네를 걷다 보면 평소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풍경이나 가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우연히 나만의 숨겨진 맛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밖에서 먹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반경이 훨씬 넓어집니다. 나온 김에 서점에 들러 흥미로운 잡지를 샀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무엇을 하든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날 기분에 따라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작은 사치, 이제는 충분히 누리셔도 좋습니다. 외식을 하면 메뉴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집니다. 늘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혹은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 대충 끼니를 때우다 보면 어느새 먹는 행위가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갑자기 무엇이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은 우리가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가 되어서도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쁨입니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음식이 차례차례 떠오르고 식사 때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방시켜줄 때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쓰는 일을 어찌 낭비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그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생각할 때입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식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 70대, 80대에 접어들면서는 삶의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녀를 향한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다 큰 성인 자녀를 마치
어린아이 키우듯 일일이 보살피고 챙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80대 부모가 은둔형 예토리가 된 50대 자녀를 돌보는 이른바 8050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중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현실,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뿐만 아니라 혼인율 감소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립하여 멋진 독신 생활을 영위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노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늙을수록 돈을 풍족하게 써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정작 자신은 돈을 쓰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까지 부모가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하는 과도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자식들 비위를 맞추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 역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과 자신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자식에게 종속되거나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여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건강한 선을 긋고 자신의 재산과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해도 그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 역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재산을 꼭 자식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걸까요? 만약 어르신께서 지금 60대 혹은 70대시라면 자녀분들은 아마 20대나 30대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서로 유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을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식들 또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아직 받지도 않은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 봐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에 극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세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의 대물림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역설이자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두고 눈치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유산을 물려주는 문화 자체가 사라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심하게 다투어 결국 법정까지 가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사이의 정이 갈라지고 서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산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묘지를 마련하는 문제 역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은 내가 바꿀 수 없기에 이제는 1인 가구로서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 나의 후손이 과연 남아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자식과 손주 세대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를 기억해줄 사람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묘소를 정성껏 꾸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시간이 흘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연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를 꾸미기 위해 큰 돈을 남기는 것은 어쩌면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모교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거나 나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자본을 환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의미 있게 기억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방향의 유산 활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저서와 기고문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왔기에 이미 들어보신 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암검진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건강검진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70세 이상 고령층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건강검진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 몸 상태가 심각하다면 당연히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불균형한 식습관이나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에서 사소한 이상 수치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며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의사로 일하며 고령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까지 삶의 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일본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길겠습니까? 건강검진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회사원이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검진을 받아온 남성들이 전업주부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깁니다. 또한 90세 이상 장수하시면서도 여전히 정정하게 지내시는 할머님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해보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다소 평면적이고 단순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의사는 보통 주의할 점들을 알려줍니다. 현재의 생활습관을 진단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며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사소한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넘치는 부분을 억지로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사이즈나 각종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보다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충분히 섭취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세포의 염증 발생이나 노화를 유발하는 산화작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즐겁게 나이 들고 건강하게 천천히 늙어가는 현명한 길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부쩍 활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복용 중인 약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의사가 8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이 많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잘 걷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이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매일같이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과장하자면 약만 챙겨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약들 중 대부분은 복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당장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종류의 약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혈압을 조절하는 약, 당뇨 수치를 관리하는 약, 잠이 오지 않아서 먹는 신경 안정제 등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당장 약부터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의사는 80대, 90대의 고령자에게는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해서 억지로 낮추는 것보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약들의 복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있겠어?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을 끊고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이러한 다약제 복용의 문제는 특별히 드문 케이스가 아닙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다가 오히려 저혈압이나 저혈당 쇼크가 와서 몸을 덜덜 떨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환자들을 저 역시 종종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도 운동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약을 먹고 움직임이 더 불안정해지거나 의식이 흐릿해진다면 건강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삶의 활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80대, 90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60대, 70대부터 미리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수치를 약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약을 복용하다가 해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적절한 시점에 끊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약 먹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일종의 건강관리법처럼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계속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고 나서 오히려 컨디션이 더 나빠졌다고 느껴진다면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한 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몸에 힘이 없고 떨리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든 부모가 전혀 아픈 티를 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를 하게 되면 남은 자식들은 평생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효도하려고 마음먹으니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효도하려고 마음먹으니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는 표현이 더 현실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힘들 때는 자식에게 적당히 기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괜히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고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자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병상에 누워 오랫동안 자식에게 간병의 짐을 지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자식들의 원망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하기 힘든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주변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도움받는 일이 영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만큼 이제는 돌려받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젊었을 때 성실하게 냈던 세금을 이제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 정도 소소한 도움은 받아도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이것은 결코 뻔뻔한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를 일일이 거론하며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에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고 상냥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 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60세, 70세, 80세를 지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이제 마음가짐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언컨대 얻는 것은 많아도 절대 잃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이 쌓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걱정들을 가볍게 날려버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만 명의 환자들과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전해주는 와다 히데키 박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